중반 예산에 네. 외산 SUV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네. 그때 네. 진짜 옵션에서 많이 아쉽다. 특히 이 차를 과연 다시 사실 건지 아니면 다른 차로 다시 사실 건지. 저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벤츠 차량이고요. 자, 일단은 차주님 저기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35살이고 네. 그냥 일반 회사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요거 차량명이랑 연식, 등급, 트림 좀. 예, 네. 지금 이 차량은 일단 GLB 220 21년식이고요. 오, 네. 네, 그다음에 트림도 이제 220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네. 이제 200D, 220, 250, 네. AMG 35 이렇게 있는데 네. 뭐 그 중에서 이제 가솔린 중에서 제일 낮은 트림이 있는 220 모델입니다. 220이면 이게 전륜 기반. 예, 맞습니다. 자, 그럼 요거 일단 소유 기간이랑 현재 키로수가 좀 궁금한데요. 지금 제가 아마 이게 계약을 3월에 했을 테고 21년 3월에 했을 테고 지금 네. 2,000km 정도 탔어요. 이제 막 길들이게 끝난. 예, 맞습니다. 따끈따끈한 차네요. 길들이기 빡세게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예. 2,000km 타셨고 소유 기간은 지금 한 6월이니까 한 3달 정도.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 해당 등급을 좀 구매한 이유가 좀 있다면은 이게 보니까 전륜, 사륜, 뭐 디젤 예. 이렇게 있던데 혹시 220으로 하신 이유가 좀 있다면? 이게 트림 안에서 보면은 사실 네. 가격 차이가 네. 뭐 사실 디젤 모델은 원래 생각 안 하고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220 모델이 5천만 원 이제 중반대 네. 가격이고 이제 250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6천만 원대가 가격이 형성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AMG로 가면 더 그 위로 올라가는데 네. 봤을 때 6천까지는 조금 헤비하겠다 예산이. 그리고 5천 중반 정도를 원래 예산을 좀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5천 중반에 이제 해외 외산 SUV를 이렇게 봤을 때 사실 그렇게 모델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그 가격대가 제일 걸치는 게 제가 보기에 정말 괜찮았던 모델이 이제 볼보 XC40 인스크립션. 예. 그 트림이 좀 이제 5천 초반대 딱 잡혀 있고 해서 네. 두 개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이 모델을 선택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예산 때문에? 예산을 맞춰가지고 이제 구매를 했어요. 예산이 만약 조금 더 여유가 좀 있었다면 그 위에 등급으로 가셨을까요? 아니면 아예 그냥 다른 차종으로 갔을까요? 다른 등급으로 갔을까요? 요게 이 위에 트림으로 가려면 이제 250 트림으로 가냐 220 트림으로 가냐 했을 때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사륜이 필요가 없었고 사실 250 모델도 사륜이 포함돼서 이제 500만 원 정도 갭이 나면은 네. 제 생각에는 합리적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다만 저한테는 뭐 저가 이제 출퇴근용으로 쓰거나 자주 타는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네. 뭐 겨울 빙판길 때는 그냥 잘 안 몰면 되고 네. 좀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사륜까지 나한테는 필요 없겠다라는 게 좀 있었어요. 예.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도 굳이 사륜까지는 굳이 필요 없으시겠다는 걸 좀 추천을 좀 드릴 수도 있겠네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5천만 원 중반대는 이게 SUV 모델 외산으로 했을 때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모델 사실 많진 않아요. 네. 근데 6천만 원대 가면은 거기가 진짜 자동차 외산차 격전지기 때문에 뭐 세단으로 가면은 뭐 520, 네. A6 이런 모델들도 다 배치가 되어 있고 네. 좀 올라가면 이제 BMW X3도 있고 그다음에 뭐 세단도 또 벤츠의 E클래스도 있고 이래 버리니까 네. 조금 그 위로 올라가면 선택지가 많아져서 좀 약간 네. 다른 것 같아요. 경쟁이 다른 것 같다.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거 차량 금액이 좀 궁금한데요. 차량 구매기에 아마 저가 했을 때 5,400 한 70만 원 이렇게 됐을 거고 할인은 저는 한 200 중반 정도 이렇게 받았었어요. 좀 많이 받은 편이에요. 그러면 혹시 결제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풀 현금으로 했고
풀연금으로 했고 200 중반에다가 이제 MOU를 또 따로 받아가지고 네. MOU까지 해서 다 받았었거든요. 어. 이렇게 실구매가가 한 5천 한 그 취등록세 다 해가지고 한 5,200~3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5,200 예. 정도. 자, 그러면 이 차종을 사기 전에 분명 다른 경쟁 차종도 있었을 거라고 예. 생각이 되는데 아까 볼보 예, 볼보. 그 차종 이외에 다른 차종은 혹시 염두를 안 하셨나요? 일단 사실 뭐 요 가격대면은 이제 국산 중에서는 이제 GV70이 있을 텐데 네. 뭐 실구매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외산 구매하시는 분들은 보통 국산차를 이제 염두를 잘 안 해두실 테고 반대로 제네시스 사시는 분들은 또 외산차 염두를 잘 안 해두실 거예요 요즘에는. 그렇게 해서 사실 뭐 경쟁 차종으로 따로 특히 본 차는 없었고 저도 세단이냐 아니냐를 봤을 때 사실 BMW 520이랑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520D랑? 예, 520이랑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XC40이 진짜 괜찮은 모델인 건 맞거든요. 제가 네. 타봤을 때도 네. 사실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옵션 같은 경우가 XC40 월등히 좋고 사실 그 다음에 뭐 디자인도 뭐 XC40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다 좋아하고 네. 무난하고 잘 나온 디자인이고 했었는데 이게 시승을 하면서 좀 많이 갈렸었어요. 이게 그냥 계속 말을 해도 되죠? 네, 계속 말씀하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 이제 XC40이 사실 차가 더 디자인도 좀 더 괜찮고 실내 좀 더 괜찮다라는 걸 일단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네. XC4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볼보가 안정지향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예. 좀 그런 옵션들도 좋고 했었는데 차가 주행 그냥 그 성향이 좀 통통 튀더라고요 차가. 실제로 이렇게 시승을 해봤을 때 좀 통통 튀고 그 다음에 뭐 엑셀도 조금 무겁고 이렇게 해서 차가 좀 이렇게 안정 성향으로 이렇게 되면서 서스펜션도 조금 뭐 부드럽고 이렇게 굉장히 뭐 치고 나가는 거나 이런 것들도 좀 부드럽게 설계가 돼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정반대예요. 서스도 좀 딱딱하고 예, 실제로 그 비교해 보시면은 많은 분들께서 그 약간 XC40은 좀 떠 있는 느낌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 차는 좀 바닥에 깔려간다. 바닥에 깔려간다. 예, 실제로 시트 포지션도 좀 낮고요. 그 다음에 실제 탈 때도 이 서스펜션 딱딱한 게 그냥 세단 타는 느낌이 좀 많이 나는 주행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요게 좀 나랑 맞다 해서 이렇게 좀 구매하는데 사실 옵션 포기하고 샀던 게 그것 때문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예. 자, 그러면은 이 차 보험료가 좀 궁금한데요. 보험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에 렌트를 해가지고 실제 소유하는 차는 이 차가 처음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0만 원 내외 정도가 나왔었어요. 100만 예, 원 100만 내외. 예. 100만 원 내외 정도? 예. 그러면 이게 1년 자동차 세금은 요번에 자동차세를 처음 받았는데 일단 상반기 때가 한 17만 원 나왔었고 1990cc다 보니까 한 55만 원, 뭐 60만 원 요 사이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사람들께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 이걸 일단 그대로 또 다시 나가셔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유턴에서. 이거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 이게 혹시 일반유로 넣고 계신지 아니면 혹시 고급유로 넣고 계신지? 뭐 일반유 사실 고급유 같은 경우는 늘 논란이 좀 많은 거고 이게 뭐가 옳으냐 이건 정답은 없지만 사실 그 GLB 모델은 요 직렬 4기통 엔진이 노킹 이슈는 제가 뭐 듣고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고급유가 필수가 아니다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 일단 고급유를 계속 넣고 있습니다. 고급유를 넣고 계시다. 예, 뭐 이유는 뭐 일단 제가 장거리를 뛰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뭐 굳이 연료비를 뭐 아끼거나 이럴 이유는 별로 없고 또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회사에서 나오는 제원에 맞춰서 그냥 가솔린 고급유 넣으면 괜찮겠다 해서 그냥 넣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가득 넣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가득 넣는 비용은 아마 제가 완전 가득 제로에서 풀로 채운 적은 없지만 뭐 9만 원 내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주행 가는 거리가 몇 정도 나오세요? 지금 거의 어제 만땅 채워가지고 했는데 지금 한 440 정도 나오더라고요. 440이요? 네, 400 정도. 혹시 만족하시나요? 솔직히 연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에코모드도 안 쓰고 뭐 연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비에 대해서 뭐 그렇게 신경 쓰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에코모드도 안 쓰고 컴포트로 계속 쓰면은 보통 시내 주행 오늘처럼 이렇게 돌면 아마 7km 내외가 나올 것 같고요. 고속은요? 그 다음에 고속으로 해서 이제 시외 주행 가면은 한 12, 13 나와서 복합 연비가 10 내외로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연비가 그렇게 좋은 차는 아니다 사실. 이게 복합 연비가 몇 주로? 공인은 10.5인가 그럴 거예요. 10.5?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10 왔다 갔다 계속 하더라고요. 아, 10 왔다 갔다 예. 한다는 거. 예. 자, 그러면 이 차에 장점이 좀 있다면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 네. 장점이 많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주행 성능 자체가 되게 좋다. 확실히 벤츠 베이스로 돼서 있는 세팅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확실히 저도 국산차를 좀 오래 타다 보니까 네. 왜냐면은 회사 차로 아반떼나 소나타 그다음에 뭐 코나 전기차 이런 것들 많이 몰았었는데 네. 확실히 차가 괜찮다라는 느낌 많이 들어요. 혹시 어떤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일단 뭐 밟아주는 만큼 나가는 부분도 있고 가속력. 예, 네. 그다음에 특히 고속 안정성이 되게 좋더라고요. 고속 안정성이. 예, 뭐 150 이상 쏴도 뭐 네. 크게 뭐 차가 뭐 롤이 있거나 그런 것도 없고 일단 기본적인 주행은 좀 그런 부분이 매력이 있고 네. 그다음에 제일 장점을 뽑으라 그러면은 네. 뭐 많이 이렇게 좀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되게 가성비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사실 벤츠 SUV 하면은 이제 네네. 대표 모델이라고 하면은 네. 대부분 뭐 GLC를 꼽을 텐데 네. GLC가 이제 시작 가격이 뭐 7천 뭐 이렇게 시작되고 뭐 프로모션도 많지도 않으니까 네. 7천 정도 내외가 되는데 5천만 원 중반대에 벤츠 SUV를 살 수 있다라는 거는 저는 되게 가격대가 되게 매력 있다고 좀 생각했어요. 가격대가? 예. 그냥 쭉 가시면 되세요. 예.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리고 또 장점이 좀 있다면은 그리고 네. 뭐 디자인도 깔끔하고 솔직히 특히 디자인도. 요즘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자동차 디자인들이 좀 맥시멀리즘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갖고 네. 좀 과격하고 이런 디자인을 표방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보시면은 뭐 디자인 크게 군더더기 없이 그냥 깔끔하게 맞아요. 생겼고 너무 예뻐요. 그다음에 네. 디자인 쉐입도 사실 네. 요즘은 쿠페형 디자인으로 좀 뒤가 떨어지는 그 네. 차량들이 사실 많은데 네. 이 차는 완전 박스카 형식이라서 옛날 산타페처럼 뒤가 완전 각져 있거든요. 네. 좀 그런 것들도 요즘 뭐 레트로한 뭐 그런 아.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좀 잘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디자인적인 예, 부분. 디자인적인 부분. 네. 혹시 그리고 또 있나요? 뭐 그 그 외에도 뭐 사실 벤츠라는 거 자체도 사실 벤츠가. 좋죠. 예, 감성이 있으니까. 네. 뭐 제가 생각할 땐 뭐 BMW에 네. 있는 감성, 아우디에 있는 감성과 크게 다르진 않으나 네. 감성은 분명히 감성이 있다. 있다. 예. 자, 물론 그러면은 나만 느낀 감성. 예. 혹시 옵션이나 기능 중에서 예. 이거는 좀 많이 쓰는 것 같다. 좀 편의성에 좀 있어서 음. 요건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한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이제 옵션 좀 전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네. 이 차가 워낙 옵션 논란이 많다 보니까 그래요? 예, 왜냐면 옵션이 좀 덜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뭐 많이 쓰는 옵션은 이제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 그래서 앞에 차간거리 유지하는 기능을 네. 기본적으로 좀 많이 쓰죠. 특히 뭐 고속 주행 시에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안 쓰고 네. 그 차 막힐 때 막힐 때. 네, 막힐 때 이제 뭐 크루즈 컨트롤 있으면 좋으니까. 네. 근데 사실 뭐 요즘 있는 차들에 다 있는 기능이다 보니까 뭐 얘가 특별하다거나 뭐 이렇지는 않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쓴다는 표현은 맞지 않지만 앰비언트 라이트 이런 것들 만족도가 확실히 높아요. 벤츠 역시 앰비에 좋다. 그렇죠. 역시 야간에 보면 뿌듯하다. 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실내 디자인이나 뭐 소재가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크게 거슬리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네, 그럴 예.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아마 다들 공감하실 텐데 네. 오토홀드가 좀 다른 차들에 비해서 구동이 편해요. 이렇게 멈춰 있을 때 브레이크를 한번 쑥 밟아주면은 그냥 자동으로 오토홀드가 돼서 네. 그냥 드라이빙 경험에 있어서 뭐 이질감 없이 그냥 잘 오토홀드 기능 잘 켜고 끄고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이런 것들 잘했다. 잘했다. 예. 다만 이제 아쉬운 게 이제 옵션 중에서 이제 옵션 중에서 네. 이제 차선 네. 이탈 방지 기능은 있어요. 그러니까 고속으로 주행 시에 차선을 이탈하면은 네. 한쪽 바퀴 브레이크를 딱 잡아가지고 차를 안쪽으로 넣어주는 기능은 있는데 네. 요즘 이제 자율 주행이나 반자율이라고 하면은 차선 중앙을 유지해주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네. 해당 기능은 또 빠져 있습니다. 그 기능이 빠지죠. 거기는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대부분 들어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고 네.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고 하나가 더 이제 아쉬운 게 어라운드 뷰. 어라운드 뷰가 사실 네. 뭐 차가 그렇게 큰 차는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어라운드 뷰가 뭐 크게는 필요 없지만 뭐 여성 오너분이시라던가 그렇죠. 아니면은 뭐 초보 운전자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시야가 좀 낮기 때문에 좀 많이 필요로 하시거든요. 좁은 데 들어갈 때. 근데 그런 기능이 없는 게 좀 많이 아쉽죠. 사실. 그게 좀 아쉽다는 거. 특히 욕도 많이 먹고 뭐 지금은 이제 2열 선풍구가 들어가지만 저 살 때는 또 2열 선풍구가 없으니까 야 2열 선풍구도 없다 막 이러면서 좀 많이 까이고 이랬었죠. 벤츠 옵션지.
옵션질. 자, 그러면은 옵션의 아쉬움이 아니라 그냥 이 차 단점이 좀 있다면은 이 차의 단점 같은 경우는 네. 일단 고질병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엔진 엔진 오일을 뭐 많이 빨아먹는다거나 뭐 이런 이슈 크게 없고, 네. 그 다음에 뭐 퍼즈 밸브라고 해서 이제 퍼즈 밸브 쪽 엔진 경고등 뜨는 이슈가 있는데, 네. 뭐 그거 외에는 지금 뭐 일단 뭐 카페나 이런 데서 뭐 이거 특히 고질병이다 하는 것들은 없거든요. 그 뜬다는 거는 어떤 거예요? 엔진 경고등이 이제 뜨는데, 이제 퍼즈 밸브라는 부품에 이상이 있어서 네. 이제 엔진 경고등이 좀 뜨는 이슈가 있는데, 네. 보통 그렇게 센터 들어가면은 이제 부품 수급할 때까지 일단 타셔도 된다 이렇게 진단은 나와서 네. 크지 않겠구나. 그리고 저는 그런 이슈는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고. 전 그게 없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이 있다면 벤츠 이 직렬 4기통이, 우리가 아는 벤츠는 보통 세단의 이 정숙성 이런 것들을 많이 기대를 하실 텐데, 예. 벤츠 4기통은 전혀 거기랑 맞지 않는 엔진이다. 특히 이 차가 뭐 B클래스라서 되게 1990cc면은 준중형이잖아요. 네. 근데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가 되게 크게 나오고 공차 중량도 다른 차들보다 무겁고 할 텐데,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진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수 부격으로 좀 따라온다. 따라온다. 예. 그래서 정숙성이나 이런 건 없고, 네. 심지어 방음 패드가 없어요, 차가 본넷에.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순정으로 달아놔서 좀 덜 들어오더라고요, 소음이. 좀 일단 그게 하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리와 관련돼서 일단 아까 밖에서 들으셨을 때 아마 느끼셨을 텐데, 사실 디젤 차라고 착각할 만큼 엔진 소음이 좀 크긴 하거든요. 근데 그 엔진 소음이 내부로 들어오는 소리는 크게 많이 있진 않아요, 사실. 예. 네. 다만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좀 많이 올라오는 편이에요. 예. 그 다음에 차가 좀 각지다 보니까 네. 고속주행에서 확실히 네. 고속주행에 확실히 풍절음이 있다. 풍절음 확실히 있어요. 풍절음이 있다. 풍절음이 있어요. 뭐 그리고 뭐 저는 200km 밟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요즘에 이제 좀 뜨는 이슈가 200km가 넘어가면 뭐 휘파람 소리가 난다. 네. 좀 뭐 이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지금. 그런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 정도 단점은요? 그 다음에 이제 미션 관련해서는 저속 주행할 때 이렇게 특히 지하 주차장에 좀 꿀렁임이 있다 그러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뭐 그게 단점이라고까지는 좀 하긴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DCT 미션이 이제 세팅이 그 언덕을 올라갈 때 이제 RPM을 좀 2단, 3단에서 좀 많이 쓰는 이슈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차주가 적응을 해서 엑셀 컨트롤 하면 된다. 엑셀 컨트롤 하면 된다? 그리고 뭐 좀 약간 이질감이 있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세팅이다. 이해가 되는 세팅이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혹시나 또 중간에 또 생각나시면 또 말씀을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네. 자, 다음 질문은 시트 포지션인데, 시트와 핸들과 악셀, 브레이크 위치는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저는 굉장히 깔끔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솔직히 다른 차들도 많이 타봤지만 특히 모난 데가 없는 세팅이다. 특히 모난 데가 없는. 뭐 핸들 조향에 대해서도 무난하고, 네. 그 다음에 시트 포지션도 좀 낮거든요, 확실히. 50. 시트 포지션도 좀 낮다. 시트 포지션도 좀 낮게 세팅되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시트 포지션이 낮다 보니까 지금 위로 공간이 되게 넓잖아요. 맞아요. 차가 실제로 그 앉는 자리가 되게 낮게 세팅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되게 이질감 없고, 뭐 핸들 같은 경우도 뭐 무난하고, 그 다음에 엑셀 바른 감도도 무난하고, 브레이크도 무난하고, 위치는 운전하기는 되게 좋아요. 예전에 E클래스가 약간 그런 이슈가 좀 있긴 있었는데, 하여튼은 이 차량은 매우 편하다는 거. 뭐 그게 다만 좀 차가 딱딱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나 허리 좀 불편하신 분들은 확실히 좀 차가 딱딱하다는 말씀 많이 하세요. 딱딱할 수 있다는 거. 자, 다음 질문 버튼부 위치인데, 핸들에 있는 버튼부 위치나 저 산타페 시아나 즉 아니면 저 기어부 쪽에 있는 버튼부 위치들은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뭐 딱히 뭐 불편한 게 좀 없으신지. 일단 기어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여기 기어가 없잖아요. 맞다. 네. 컬럼식이라서 여기 이제 요게 생각보다 적응이 되면 되게 편해요. 적응이 되면 편한데 진짜 편해요. 다만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오른손으로 좀 운전을 좀 하는 스타일인데, 이제 왼손으로 하시는 분들 조금 불편할 수 있다. 뭐 그런 거 빼면은 되게 직관적이고, 사실 오작동이 거의 없어요. 오작동 거의 없다. 오작동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엠벅스라 그래서 이렇게 미디어 컨트롤 하는 것들도 뭐 크게 전혀 어렵지 않고, 핸들에서 웬만한 것들 뭐 음악 고르거나 하는 것들 다 구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되게 그런 것들은 확실히 벤츠가 네. 양산을 오래 하다 보니까 예. 되게 잘 구현을 한 것 같아요. 아, 잘 구현을 한 것 예, 같다. 실제로 뭐 요거도 써도 된다 그러는데 이거는 네. 거의 쓴 적이 없거든요. 예, 다만 여기 핸들 위에서 다 되니까 되게 네. 좋고, 특히 액티브 크루즈도 그냥 네. 여기로 해서 이제 조정하면 올라가면은 바로 액티브 크루즈가 구동이 되고, 그다음 브레이크 밟으면 꺼지고,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피아노 버튼이라고 하는 요 구동부도 보면은 다 물리 버튼으로 돼 있다 보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되게 오작동 없고 괜찮다는 생각 많이 들어요. 아. 특히 온도 조절할 때도 네네. 그냥 이렇게 물리 버튼으로 다 되다 보니까 뭐 공조기 조작한다거나 이럴 때도 뭐 주행 중에도 문제가 없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브 뭐 다이나믹 모드로 갔다가 뭐 푼다 이래도 네. 뭐 전혀 뭐 이질감이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 되게 만족스러워요. 되게 만족스러우시고 예. 딱히 불편하신 부분도 없다는 거. 예, 핸들 부분 저 버튼도 그렇고, 네, 저 통화음 뭐 저 버튼도 그렇고.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승차감 서스펜션인데 음, 아까 뭐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약간 딱딱하다. 예. 그래서 많이 딱딱해요. 많이 딱딱하다는 거, 그거는 좀 참고를 하시고, 네. 그게 성향의 문제기 때문에 네. 구매자분들께서 네. 선택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알고 알고. 꼭 시승을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네. 비싼 5천만 원 짜리 차를 사는데 시승 없이 사시는 경우가 되게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꼭 시승을 해보시고 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가속용은 좀 어떠신 편이 되세요? 가속력은 사실 뭐 쏘는 분들은 조금 이게 모자라다고 하실 수 있겠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뭐 20에 그냥 이 차를 끌고 나가기에 엑셀을 밟을 때 특히 뭐 갑자기 뭐 제로2 뭐 제로백을 막 이렇게 밟지 않는 이상 네. 저는 전혀 문제 없다. 딱 문제 힘이 없다. 적절해요, 그냥. 적절한 것 같다. 적절하고 밟는 만큼 나가고 쓰는 만큼 서요. 쓰는 거 쓴다는 거. 제동력도 그렇게 밀리거나 그렇지 않다는 네. 거. 다만 쏘고 다니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쏘고 다니는 전제에서. 혹시 언덕길에서도 조금 RPM이 좀 치서 올라가면서 좀 올라가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냥 부드럽게 그냥 올라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언덕길에서 2000rpm 후반 정도를 계속 쓰는 이슈가 있어요. 그런 이슈가 있다는 거.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좀 길들이게 하니까 확실히 좀 그게 좀 덜해졌고, 제 발이 길들여졌을 수도 있고, 엔진이 길들여졌을 수도 있지만, 근데 뭐 굳이 뭐 오르막길에서 뭐 2000rpm 후반을 쓴다 그래서 이 차를 뭐 못한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치고 올라가는 힘은 네. 전륜이라서 괜찮아요. 전륜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사륜이 아니더라도 전륜도 힘이 있기 때문에. 네. 자, 다음 질문 코너링인데, 예. 코너링이 좀 어떠신 편인 것 같으세요? 코너가 일단 조향하기는 전혀 어렵지 않고 힘도 많이 안 들어가고, 네. 확실히 좋은데, 네. 차가 기본적으로 전고가 높고 좌우가 폭이 좁다 보니까 네. 롤은 있어요. 롤은 좀 있다. 네, 롤은 확실히 좀 있어요. 특히 네. 저도 이제 적응을 해서 이제 뭐 부드럽게 이제 돌고 하지만, 네. 이제 처음에 이제 모시면은 확실히 롤이 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뭐 레이서가 아니니까, 또 그런 지향차가 아니고 그냥 패밀리 지향적, 그냥 가족 지향적인 SUV다 보니까 네. 살살 모으면 된다. 전혀 문제 없다. 지금도 꺾으면서 살살 모으면 아무 일도 없잖아요. 그렇죠. 뭐 오버나 언더나 뭐 이런 걸 막 느낄 정도가 아니면 아무 문제 없다. 문제 없다는 거 알겠습니다. 자, 핸들의 무게감은 좀 어떠신 편인가요? 무게감이 거의 제가 느끼기에는 딱 중간 정도 성향인 것 같아요. 중간 네. 정도 선이다. 너무 무겁지도 않고 네. 너무 가볍지도 않고 되게 그냥 평균적이에요. 평균적이다. 그래서 여자분이 운전을 하시기에도 그럼 괜찮다고 봐야겠네요. 제가 지금 이제 커뮤니티 활동을 대부분 단톡방에서 하는데, 네. 보면은 성비가 여성분들 꽤 많아요. 30% 이상이 되고 여성분들 되게 선호하시거든요. 여성분들 운전하시기 저 되게 좋은 차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좋은 차인 것 같다. 차가 일단 우리나라 도로는 좌우가 차가 좀 좁으면은 그 좁은 길 들어가기가 좀 편하고,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차가 실제로 좌우가 넓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운전하기 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질문은 기어비 변속 타이밍인데, 아까도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그거 외에는 뭐 딱히 부드럽게 변속은 뭐 지금 타면서도 느끼셨겠지만 뭐 크게 울렁이거나 이런 거는 없거든요. 네. 이게 평지에서는 전혀 그런 이슈가 없고, 네. 대신 이제 저속에서 1단에서 3단 세팅이
뭐 1단에 3단만 왔다 갔다 할 때 좀 꿀렁임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오르막길에서 이제 좀 세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뭐 네. 그것 때문에 뭐 차를 선택하는데 이 차를 안 선택한다 뭐 이런 정도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스피커는 좀 어떠신 편인 것 같으세요? 스피커는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괜찮다. 예, 되게 해상력도 좋고 네. 그 확실히 뭐 벤츠나 BMW나 아우디나 전 다 약간 느끼는 게 유럽 차들은 스피커에 되게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유럽 차들은. 예, 그래서 제가 솔직히 느끼기에 볼보랑 좀 직접적으로 비교하면은 네. 볼보 스피커가 뱅앤올룹스가 아닐 거예요, 아마 XC40이. 근데도 엄청 좋았어요. 걔가 진짜 거의 최상위권이었고 해서 걔보다는 좀 아쉬울 수 있으나 네. 뭐 실제로 들어보시면 해상력이 되게 좋고 베이스를 좀 세게 세팅을 한 스피커를 쓰거든요. 그래서 요즘 음악 듣기가 딱 좋은 세팅인 것 같아요. 딱 좋은 세팅. 요즘 이제 딱 나오는 음악들이랑 되게 잘 맞는 세팅. 그래서 스피커는 진짜 굉장히 괜찮은 편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혹시 뭐 보증 기간 내에 뭐 리콜이나 수리 받으신 이력은 아까 지금 없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혹시 몰라서 물론 주행 거리가 좀 짧긴 하지만 이제 전에 이제 BMW 미니 타면서 좀 보증 관련해서 보증기가 끝나고 좀 고생했던 경험이 있어서 워런티 연장도 했어요. 벌써 빠르게? 네, 빠르게. 왜냐하면 그게 그 한성에서 하는 자체 보증은 좀 기간이 있는데 그 벤츠에서 하는 거는 워런티 뭐 연장할 때 할인 해주는 게 차 사고 뭐 30일 이내에 빨리 워런티를 일단 연장을 해야지 할인을 적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할인 적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차를 살 때 바로 해야지 이게 차를 다시 한번 가서 검수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그러면은. 네, 안 그러면 검수를 해야 돼서 저 같은 경우 사자마자 바로 했었어요. 사자마자. 네. 그럼 그거는 비용이 어떻게 돼요? 그게 제가 정확한 비용이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러면 혹시 메인터너스 좀 벤츠에 대한 좀 정비성에 있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어떠신 편인 것 같으세요? 뭐 사실 제가 아직 정비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뭐 왈가왈부로 할 수는 없지만 국산차보다 확실히 불편한 건 있겠죠. 특히 뭐 부품 수급 같은 것들이 이제 국내 부품이 없으면 2-3주가 소요가 될 거고 그다음 예약을 하지 않으면 정비를 할 수 없고 그런 이슈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다만 차가 고질병이 없으면은 그런 메인터넌스 이슈가 반 이상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 아직은 뭐 느끼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모든 외제차 다 똑같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해당 차량을 타려면 월 최소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차에만 들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차주님이 혹시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는지.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올 이제 현금으로 했기 때문에 뭐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뭐 보험료랑 뭐 세금 그다음에 유류비 정도밖에 안 돼서 또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진 않는데 사실 뭐 차를 모는데 얼마를 갖고 있어야지 이 차를 모는데 요즘 그런 개념은 사실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그 확실히 이 차가 뭐 이렇게 리스를 해서까지 막 즐기고 이럴 차는 아니기 때문에 성향이 뭐 솔직히 리스해서 뭐 좀 더 차에 투자를 많이 하시거나 이러면은 뭐 뚜껑 열리는 뭐 까브리올레 이런 거를 타셔야지 제가 생각할 땐 굳이 이걸 타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오너분들 성향 보면은 대부분 다 리스로 막 구매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뭐 할부도 뭐 많이 넣으신 분들 대부분 없고 그래서 뭐 무리해서 탈 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무리할 차는 절대 제가 생각했을 때 아닌 것 같고 되게 가적지향적인 차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탄다. 일반적으로 탄다. 뭐 드라이빙 뭐 경험이라든지 뭐 이렇게 쏘고 다니는 느낌 없기 때문에 무난하게 탄다라는 느낌으로 타면은 뭐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고질병이나 결함인데 아까 다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고 뭐 그거 외에 또 있나요? 크게 솔직히 없어요. 다만 이제 옵션의 아쉬움이 늘 남는 차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병도 마음의 병이 또 있잖아요. 특히 제네시스 타면 그 돈 뭐 그런 이슈가 있고 하는데 이제 220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되게 별로다라는 얘기를 늘 듣게 되고 이런 것도 좀 아쉬울 수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자, 잡소리나 풍절음은 아까 충분히 다 말씀을 좀 해주셨고 커뮤니티도 그때 당시에 커뮤니티 그러면 차주님은 어떤 거 제일 많이 서치를 하셨어요? 이 차를 이제 산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커뮤니티도 이제 좀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네. 서치를 많이 하셨을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어떤 걸 제일 많이 검색을 하셨던 것 같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엔 유튜브로 검색이 많이 되니까 네. 유튜브로 많이 봤는데, 아까도 처음에 오셨을 때 뒷좌석을 보셨겠지만 네. 차박. 차박. 차박이 요즘엔 차박이 가능한지 네. 특히 그 부분을 봤는데, 네. 얘가 아슬아슬하게 가능. 아슬아슬하게. 이게 2열이랑 이렇게 2열도 넓고 실제로 네. 그다음에 전고도 높아서 네.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차박이 가능하고, 특히 쿠페형보다 네. 차박하기 좋은 이점들이 많아요. 뒤가 이제 넓다 보니까. 네. 어제도 갔다 왔는데 한숨 자고 와도 딱 사이즈가 딱 괜찮습니다. 사이즈 딱 괜찮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 이외에 혹시 뭐 커뮤니티에서 뭐 그거 이외에 다른 이슈 같은 게 또 있었나요? 요즘은 크게 뭐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다만 요즘 네. 이제 제가 늘 차 구매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요즘 반도체 수급 이슈 때문에 출고가 늘 지연되다 보니까 네. 어떤 차를 원하셔도 일단 계약부터 바꿔보시면 좋겠다. 계약하고. 예,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저 같은 게 1월에 계약을 해서 3월임을 받았었는데, 네. 지금 뭐 GLB 220이 단종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GLB 220이 네. 가격대가 되게 GLA도 잡아먹는 가격대가 됐고, 왜냐면 처음에 GLA 250만 있을 때 GLB 220이 더 쌌었어요. 거의 가격 비슷했나 그래가지고. 네. 해서 사실 두 개 엔진도 똑같고 한데 네. 차 크기가 워낙 다르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GLB 220을 더 선호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좀 세그먼트를 많이 잡아먹는 이슈가 있었어요. 왜냐면 5,500만 원대 벤츠 산다 그러면 원래 뭐 CLA, 그렇죠. CLA가 뭐 더 가격이 비싼지 아닌지 네. 제가 잘 모르겠으나 뭐 나는 A 클래스 이렇게 봤었는데, 갑자기 네. GLB라는 게 나왔는데 크기도 괜찮아. 네. 크기도 그냥 무난해. 그러다가 이 가격에 SUV가 있는데 5,000원 중반대야,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세그먼트를 잡아먹는 이슈가 있어서 네. 지금 GLB 220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더 이상 판매하지 한다 이 이슈가 되게 커요.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그다음에 그래서 네. 뭐 21년식이 마지막일 거다라고 네. 얘기하는 딜러들도 있고, 아니다 더 나올 수도 있다는데, 확실한 건 220이 정말 출시 이제 더 이상 안 되면은 좀 저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아쉬울 것 같다는. 왜냐면 가성비가 진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차를 사시고 나서의 주위 반응이 좀 궁금한데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고, 아마 네. GLB 차주분들 대부분 공감을 하실 텐데, 네. 일단 되게 실제 가격에 비해서 차를 더 좋게 보시는 경향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좌우폭이 좀 좁긴 하지만 네. 차 전고가 길다 보니까 차가 좀 커 보이거든요. 네. 확실히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커 보이다 보니까 네. 처음에 이제 GLB가 처음 나왔을 때는 사람들 대부분 이게 GLC가 이렇게 새로 나오면서 각이 져서 나왔나,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고, 예, 그래서 실제로 또 GLC가 워낙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네. 이 차 가격 얼마 정도 하냐, 한 6천만 원 하냐, 아니면 뭐 6,500 정도 하냐 이러면은 5,500 정도 한다 그러면은 좀 많이 놀래시죠, 주위에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이 차를 타시면서 혹시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었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에피소드나 이런 거는 없고, 네. 아까도 보셨지만 다행히 아직까지 뭐 사고나 이런 것도 없고 잘 운전하고 있었는데, 네. 이 차를 몰고 다니면서 되게 거주성이 좋다 보니까 네. 되게 재밌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차박 같은 것들도 사실 세단이면은 못 하고, 네. 특히 제가 좀 더 젊고 아니면 뭐 와이프가 없고 이랬으면은 나를 위한 뭐 차를 샀겠지만, 네. 이제는 뭐 와이프하고 이제 와이프 생각도 해야 되고, 나중에 태어나 2세 생각도 하면 이제 거주성도 중요시하게 그렇지. 생각하고 하는데, 요즘 확실히 코로나 이후에 차가 크면 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더 컸으면 더 컸으면 카니발을 샀다면 더 재밌었을 텐데 하는 경우는 있는데, 네. 큰 차가 크다는 거에서 오는 그 재미들이 많고, 아까도 뒤에 보셨지만 뭐 네. 풀플랫은 아니더라도 접으면 네. 꽤 그 수납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네. 뭐 골프 하는데도 지장이 없고 막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이거 카니발 만약에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은 카니발로 구매를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네. 카니발이 되게 좋은데 네. 카니발은 좀 더 있다가 나이가 좀 좀 더 더 먹으면 있다가? 좀 더 먹으면 알겠어요. 그저 그냥 공간이 좀 카니발처럼만 좀 더 넓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네, 맞아요. 네. 뭐 당연히 차급이 다르고 그쵸. 성향도 다르지만, 네. 이게 저는 아직 이제 2인 가정이고 네. 4인 가정이 되거나 이러면은 카니발 되게
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네. 이 꼭 알아야 될 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는 그 옵션이 좀 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너무 이렇게 선입견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없으면 없는 대로 타면 금방 적응합니다. 사람 적응의 동물이라서 네. 적응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전기차가 좋냐 아니면 네. 지금 전기차랑 이제 가솔린차의 모멘텀에 있을 때 제가 네. 봤을 때는 벤츠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나오는 모델을 드린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GLB 아니면은 새로 풀체인지 돼 C클래스나 E클래스 이런 게 마지막일 텐데 네. 그러면서 이제 벤츠가 이제 가격을 좀 낮추고 네. 실제로 이렇게 뭐 선보이지 않았던 세그먼트인 이제 준중형인데 중형처럼 보이는 준중형을 내면서 5천만 원 중반대를 내면서 제가 보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그 5,500만 원 가격 안에서 이 신혼부부들 30대 초반 중반들이 탈 수 있는 차를 만들어서 갖고 와라 했을 때 벤츠가 갖고 있는 가솔린에 대한 노하우를 다 정리를 하면 요런 차가 나올 것 같거든요. 차가.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네. 저도 솔직히 전기차를 타보면 전기차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음 이슈도 없죠. 그 다음에 뭐 밟으면은 이게 나가는 게 뭐 말도 안 되게 튀어나가고 이런 것들이 있고 하니까 그래도 지금 딱 그 아마 곧 전기차 이제 충전도 좀 더 힘들어질 거고 왜냐면 인프라 따라오는 속도가 좀 늦다 보니까 이랬을 때 마지막 가솔린 차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뭐 30대 초중반 오너분들이 고려하시기엔 되게 좋은 차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일단 예약을 먼저 하시라. 예약을 빨리 해라. 뭐가 돼도 예약금은 솔직히 10만 원밖에 안 하고 더 돌려주니까. 꿀팁이네요, 차라리. 어찌 보면은 예약 빨리 먼저 하는 게. 저도 XC40 같은 경우 딜러사별로 다 했어요. XC40도 예약을 4건 걸었고 그 다음에 GLB도 3군데 동시에 걸어서 프로모션 그러면 다 다르니까 출고 시기랑 맞춰갖고 차를 구매했었는데 뭐 예약금 어차피 다 돌려주니까 부담 없이 예약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담 없이 예약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자, 이 차의 매력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5천만 원 중반대에서 외산 SUV를 살 때 사실 크게 경쟁차 좀 많지 않다. 5천만 원 중반 예산에 외산 SUV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그걸로 구매 가능한 SUV인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5점 만점 중에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실 모 커뮤니티에서 한 4.5점 줬다 욕을 먹었었는데 정말요? 너무 높게 줬다고 하는데 아니 그분 말씀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5점 만점 4.5는 과했다. 한 4점 정도. 4점 정도? 왜냐하면은 실제 옵션을 제외하고 솔직히 소음 같은 경우도 예민하신 오너분들이 있겠지만 뭐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예민하지 않았고 뭐 차의 동적 성능에 대해서는 사실 뭐 불만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뭐 엑셀, 브레이크, 뭐 핸들링 모든 게 완벽하고 했을 때 진짜 옵션에서 많이 아쉽다. 특히 옵션에서 차선 중앙 보조 기능만 있었어도 어라운드 뷰만 들어갔어도 통풍 시트는 왜 없고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불편하다라는 거. 하지만 그런 것들 감안해도 5천만 중반에 살 수 있는 벤츠가 이 크기에 이 정도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거는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뭐 지금 전기차 EQA가 좀 비슷하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아마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을 때. 알겠습니다. 자,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고 했을 경우에 이 차를 과연 다시 사실 건지 아니면 다른 차로 다시 사실 건지. 저는 되게 만족을 해요. 되게 만족을 하신다. 그 이유가 되게 심리적인 건데 일단 GLB가 거의 지금은 이제 좀 간간히 보이고 확실히 그리고 판매 순위에도 그 상위에 랭크가 돼 있기 때문에 많이 보이는데 저 이제 처음 탈 때 없었기 때문에 신차 효과도 많이 누렸고 그 다음에 차를 타면서 별로 뭐 거슬리거나 안 좋은 경험보다 좋은 경험들이 되게 많았어요. 주위의 시선들도 그렇고 사실 개인적인 만족도도 그렇고 뭐 이거 사실 벤츠라고 해서 막 뽐내고 탈 수 있는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걸 사서 내가 다른 차를 못 산 걸 후회해 이런 느낌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과거로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살 거고 다만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세로 그릴 튜닝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디자인 만족도가 되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예. 알겠습니다.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예. 혹시 뭐 이 차량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 좀 있으신가요? 아까 단점에 대해서 되게 말씀 많이 드렸는데 사실 어느 차나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특성에서 오는 단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특히 그리고 옵션에 대해서도
내가 원하는 모든 옵션을 만족시켜주는 차는 사실 없더라고요. 네. 뭐 XC40 같은 경우에도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센서스에 있는 위치, 특히 T맵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가 너무 시야가 너무 내려가서 그게 불편했다. 그런 사소한 것들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다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늘 걱정하는 게 동영상 이런 데 보면은 네. 싸우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잖아요. 아, 그 돈 뭐 그 돈 O 네. 뭐 아, 그 돈 C 아니면 뭐 네, 그렇죠. 아, 저게 차냐 뭐 그 돈이면 GV70 사지 이러는데 제가 생각할 땐 아무 의미 없는 논란이다. 네, 정말 그렇죠. 그런 거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오너들 네. 그런 거 절대 안 하거든요. 네. 그런 맞습니다. 것들만 좀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땐 지금 뭐 경쟁 차종은 아니지만 네. 위로 올라갔을 때 뭐 BMW X3 너무 좋은 차고, 네. 그렇죠. 그다음 아우디도 뭐 A6 세단이지만 너무 좋은 차고, 예. BMW 5 시리즈는 최고의 성능을 가진 자동차로 저는 아,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세그에 오히려 이 클래스보다 더 동적 성능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네. 뭐 브랜드라든지 이런 걸로 좀 안 싸우는 아. 이런 문화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네, 끊을게요. 다행입니다. 예. 네, 네. 아, 힘드네요. 네.